오늘 미 소비자 물가 경계감 속에서도 반도체 업종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단연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거대 AI, 챗 GPT 열풍입니다. AI의 진화가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요즘 AI만 붙으면 시장이 정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메타버스 때처럼 거품이 껴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이번 AI 열풍도 기대가 좀 너무 앞서가는 상황 아닙니까? 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시장에서는 이제 AI가 테마주로 엮이면서 AI만 붙이면 또 이제 약간 상승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 기존의 어떤 열풍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AI 서비스가 이제 실제로 우리 생활에 속속 좀 스며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2015년에 구글의 딥마인드가 알파고 만들어서 이제 이세돌 구단을 바둑에서 이겼을 때 우리가 인공지능을 저렇게 우리를 뛰어넘을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8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이제 속속 챗 GPT가 좀 놀라웠던 게 이거를 일상 생활에서 쓸 수 있구나라는 게 좀 놀라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 서비스들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제가 만난 AI 개발업체 대표는 이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산업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상용화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직접 한번 살펴봤습니다. 직접 보시죠. 한 인공지능 개발업체의 사무실. 출입구 모니터에 사람을 닮은 안내원이 서 있습니다. 방문객이 미팅 담당자를 말하자 김성현이요. 네, 김성현님 확인되었습니다. 가상인간이 담당자를 확인해 일정을 체크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업체 솔트룩스와 자회사 플루닛이 개발한 가상인간 서비스입니다. 올해 세계 가전박람회 CES 2023에 출품한 이후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 서비스 개시 한 달 만에 가입한 소비자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녹색 크로마키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목소리를 따로 녹음한 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자체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지만 교육기관을 비롯해 개인 사업자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솔트룩스는 올해 순차적으로 인공지능 상담, 인공지능 인지검색 서비스를 상용화해 매출이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솔트룩스의 플루닛 서비스 핵심은 단 3분 만에 가상인간을 굉장히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상 생성을 해내는 것을 클라우드에서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향후 5년 내에 대한민국 누구나가 자신만의 가상인간을 가지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난해 음악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 주스를 인수한 지니뮤직은 올해 상반기 AI BGM 디지털 악보 서비스를 상용화합니다. 이미 주스는 인공지능 기술로 드라마 가우스전자를 비롯해 7개의 드라마의 OST를 작곡한 바 있습니다. 지난 연말엔 저작권 이슈로 사라진 기존 크리스마스 캐럴을 대신해 경기도 상권에 인공지능 창작 BGM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니뮤직은 올해 인공지능을 신산업의 핵심으로 꼽고 더 많은 인공지능 창작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음악 플랫폼을 하면서 쌓여있는 방대한 음원 데이터와 사용 이력 데이터가 있고요. 주스의 AI 기술을 접목하면 단계별로 AI를 활용해서 보다 상품성 있는 음원 IP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멀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 신기술은 이제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는 실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봤던 기업들이 챗 GPT를 활용한 기업은 아닌 거죠? 초거대 AI가 활용되진 않은 기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I 알고리즘에 오픈 소스로 이제 좀 공개가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들이 좀 더 개량을 하고 튜닝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맞춤으로 좀 개발을 해서 좀 서비스에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서비스조차 이미 굉장히 좀 진화를 하고 있다. 확실히 좀 메타버스보다는 상용화 정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디램 수요가
수요가 늘 거다라고 보는 부분도 이런 부분 때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방금 본 솔트룩스의 가상인간, 그러니까 메타휴먼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1분짜리 영상도 5GB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용량이 큽니다. 우리가 보통 뭐 4K 해상도의 2시간짜리 영화가 뭐 2몇 기가바이트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량이 상당히 큰데 이제 앞으로 서비스가 좀 고도화될수록 이제 지금 저게 이제 FHD 화질인데 네. 4K 해상도로 더 좀 진화가 되고 높아지고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면 당연히 이제 이걸 저장할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중소기업들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은 이제 자체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 서버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고객들이 생겨난다면은 이제 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업체한테 맡겨야 되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그 많은 수요를 더 올리기 위해서 서버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좀 작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AI 서비스들이 그 연산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연산 과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버용 DRAM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고, 그거와 별개로 또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다는 그 AI 연산용 이 GPU,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좀 더 고성능이 요구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개념만 조금 짚어보면은 우리 엔비디아가 만드는 게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인공지능에 쓸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은 인공지능에 맞는 맞춤형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PU가 있었고 GPU가 있었고 그다음 뭐 FPGA라고 해서 또 이렇게 그다음 NPU로 가정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의 이제 병렬 연산 기능이 인공지능처럼 대량으로 연산하는 어떤 특성과 맞아서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반도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런 NPU, 신경 처리망, 딥러닝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처리망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GPU까지 결합된 형태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든 반도체에는 메모리가 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저장을 할 그런 용량, 고성능 용량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좀 더 고대역 폭의 메모리가 좀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요새 좀 언론 보도를 많이 보시면 HBM이라고 이제 많이 나오는데 고대역폭 메모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한 2014년, 13년 정도부터 이제 상용화를 해가지고 지금 4세대, 저게 HBM3가 4세대 모델인데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에 더해서 PIM이라고 지능형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에 AI 프로세서까지 탑재한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AMD에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어떤 소식들을 좀 보면은 엔비디아의 주문량이 좀 폭발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우리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어떤 수요도 좀 공급도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장 반도체 실적에 반영될 정도로 엄청난 그 물량과 금액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서버 투자를 늘렸던 뭐 메타나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난해 이제 조금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서버 조달 물량 자체를 좀 축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 확대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늘어난 시점은 그러니까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이후라고 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서버 수요 폭발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슈퍼 호황기를 누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공지능 부흥기가 앞으로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2, 3년, 4년까지 그 이후를 봐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구글이 이제 경쟁적으로 AI 서비스를 좀 내놓으면서 이에 좀 반도체도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역시 AI 연산이 좀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이 되면서 이제 업황 개선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전반적인 AI 선은 아까 보신 업체들도 상용화 초기 단계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구글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 자체에 큰 변화가 있냐라고 하면 없다는 게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재고 자산 변화를 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사업 부분인데 뭐 스마트폰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52조 원 규모여서 4분기 말에 그러니까 3분기 말보다 한 5조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건가에서 반도체 부문 재고 역시 크게 감소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게 좀 이제
공급 수요가 많아가지고 재고가 많이 줄었냐라고 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4분기에 좀 물량을 많이 헐값에 팔아 넘기면서 뭐 실적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았던 거고요. SK 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을 한번 보면은 연말 기준으로 이제 15조 6천억 원, 16조 6천억 원 정도인데 늘었네요. 3분기 말보다 늘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재고 자산,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거의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30일 기준에 이제 D램 평균 고정 가격이 전달보다 이제 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분기마다 3개월 단위마다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락폭이 나오는데 10월 31일에 또 크게 한 번 하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업황 개선이 있냐는 사실 아니고 올해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도 좀 적자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보릿고개를 넘기는 기간은 가져야 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한데 어쨌거나 차량용 반도체에 이어서 지금 우리 반도체 업계 인공지능 이 새로운 먹거리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